들었어? 이어서 나올 김동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김총수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이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분 자기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민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가장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오시는 분이 미국 시민참여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분이 이제 조금 후에 나올 김동석 씨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친구입니다. 김동찬이라고. 형제같이 이름이 됐는데 형제는 아닌데 이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서 유대인처럼 한국 사람이 좀 영향력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합니다.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교포분들이 한국 유권자 등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유권자 등록을 해서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력화를 하자. 그렇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일일이 한국 사람한테 주소를 받고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 19년 동안 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6만 명 정도 이제 이 DB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 의원도 하원 의원도 자기가 당선되려면 이 두 분을 가서 찾아가서 아련을 할 수밖에 없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지평을 넓혀가기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위안부 유엔 결의안을 실제로 이끌어낸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뉴저지 쪽에 소녀상 기린비를 세운 것도 이분들의 노력으로 된 거고, 마이크 혼다원이 나눔의 집도 가고, 그래서 마이크 혼다원이 위안부 문제를 계속 나서게 한 것도 지금 나오시게 될 김동석 그리고 제 친구 김동찬, 이 두 분들이 진짜로 주력해서 하신 분들이라서 저는 이분들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저하고 좀 달라서 자기 자랑질에 약해. 그래서 제가 대신 이분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석 상임이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미국의 정치를 이해하는 교포로서 이번 대선을 보시면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번 대선이. 미국의 주류 지식인들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지 특히 정치권 이런 곳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사회와 대결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빠릅니다. 지식인 사회나 주류 사회는 힐러리를 지지하고 저소득층, 저학력,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 쪽을 지지하고. 미국이 안정된 양당 정치입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주도해 나가던 주축 세력들하고 그 주축 세력들이 늘 설득해가지고 해먹던 이런 그 바운더리 안의 세력하고 그렇지 않고서 조용히 그 외곽에서 별로 관심 안 갖고 살던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온 이 세력들하고 이렇게 된 대결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는 힐러리 클린턴이고 후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공화당 쪽의 인사들이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이제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같은 편인 거예요, 결국은. 그쵸? 결국은 이 시스템 상부에서 움직이는 같은 편인데, 원 잡놈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선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류 언론에서는, 미국 주류 언론에서 끊임없이 힐러리가 지금 거의 앞서가는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 세력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 왜 흑인들을 상대하던 KKK 있잖아요. 그 KKK가 이제 그 백인 이외의 이민 세력 전체를 상대하는 그런 세력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새로 등장한 느낌을 받거든요. 흑인뿐만 아니라 뭐 무슬림이든 혹은 뭐 아시안이든 다 이민족들은 다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세력이 막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트럼프가 올라탄 거 아닌가. 그러면 트럼프는 생각보다 훨씬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보다 틀렸군요.
뉴스를 보도하는 매체들 중에서 트럼프 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팍스조차. 네, 팍스나 뭐 여기나 다 진보 보수 다 주류 사회는 다 트럼프 죽이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트럼프는 건재한 이유가 뭐 있는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 사람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지도력이나 그게 막장이고 안 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선거전을 보면은 저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지난 올 2월 1일서부터 경선이 시작됐잖아요.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쭉 되는데 제가 안 빼먹고 다 돌아다녔습니다. 아, 경선할 때. 그것도 도널드 트럼프 캠프만 쫓아다녔어요.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렇지. 너무 신기하니까. 2008년도 바락 오바마. 네. 네, 오바마 그래스루트 아닙니까? 풀뿌리 시민들. 그때 2008년도 오바마면은 2016년 트럼프다. 그러니까 그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사회의 흐름 속에서 그 지지하는 세력들을 네. 볼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백인 저소득층, 저학력층, 백인 남성 중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근데 왜 아까는 아니라고. 기분 나쁘네요. 근데 우리 김 선생님 얘기하는 걸 아니라 그래야 주목이 오지. 거기다가 잘했다 그러면은 또 저기가 주목을 받잖아.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는데. 예. 네, 그래. 자, 지지층이 그래요. 그런데. 도청 소재지는 안 가요. 캐피털 시티는 안 가고 시골로만 다닙니다. 시골. 야, 한 시골에 미국 시골에 한번 가보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조용한데 사람도 안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이번 트럼프 유세장에 시골에다가 깃발을 꽂으면은 막 구름같이 모여드는 거야. 한 3,4천 명이 모이는 게 순식간에 돼요. 트럼프는 유세를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점잖지는 않지만 앉아가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도 없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인사하고 앉고 너 왜 이렇게 다 낡은 옷을 입고 나왔느냐 뭐 너 여기서 차 타고 왔는데 네 차가 뭐냐 너 기름값 어떻게 넣냐 막 그렇게 하죠. 나 어렵다 그러면 100불짜리 꺼내서 막 열광을 하고 10불 20불 하고 그래 앞에서 이걸 하다가도 누가 질문해서 어렵다 그러면 자기 참모 불러가지고 저기 10불짜리 갖다 주라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이러고 가서 엮는 거 아닙니까?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테드 크루즈나 이런 지지자들은 열광을 해요. 막 박수 치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의 특징은 조용히 있습니다. 백인 하층, 시골 백인 하층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다수나 하면 스윙 스테이트 있잖아요. 경합주. 예, 우리 그게 한 10개 돼요. 이 10개 되는 주에 백인 하층민들이 그렇게 많이 줄 몰라요. 이거는 지지율 조사하는데 대상이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도 씩씩하게 하는 거는 이런 데나 견딜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지역의 백인들은 나를 보고서 수도 없이 나올 거라 이거죠. 이제 언론들이 힐러리가 당연히 이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기반하고 있는 지지층 여론조사도 잘 응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결집력 트럼프가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가 당한 것처럼 느끼고 소외된 그래서 소위 표를 찍으러 많이 나오고 오히려 힐러리 지지층은 이제 이겼나 싶어서 이미 드러나 있고 결집을 덜 하고 그래서 막판에 역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옳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갔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19일 세 번째 토론회를 하는데 관전 포인트는 스윙 스테이트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건지 가만 보세요. 이 콜로라도, 오하이오, 아이오와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나, 플로리다나, 뉴햄프셔나, 뉴멕시코 같은 스윙 스테이트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미 힐러리로다가 있었던 게 이게 어쩔지 모른다라고 늘어나는 게 있다고서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를 보고서 평생 한 번도 투표장에 안 나왔던 미국의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선거 대비 낮은 이유는 무식한 백인들이 투표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정치 용어 같은 걸 이해하기가 힘들죠. 설문조사를 할 때 전화로다가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한번 설명해도 우리보다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슈가 어떻고, 트레이드 팔리시가 어떻고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죠. 다 사탕 얘기인 줄 알지도 모른다고서요. 이게 지지율, 설문 대상이 아닌데. 그렇지만 표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힘들어. 왜 힘드냐?
히스패닉 때문에 그래, 아시안 때문에 그래, 이민자들 때문에 그래. 그걸 누가 그렇게 했냐? 힐러리 제가 그랬어. 여기 그냥 맥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일에 힐러리가 된다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의 현상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미국은 안 된다. 정당 재편성기에 들어와 있는데 민주당은 그나마 그 빌 클린턴 이후로다가 채비를 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때는 빌 브래들리라는 게 주류에 도전해서 나왔고 2004년도에는 기억나실 분이죠. 하워드 딘이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하워드 딘이 나오고 비로소 2008년에 오바마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주류를 만들어서 권력을 가지고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이 흐름에 부합되는 게 버니 샌더스예요. 그런데 2012년 오바마 재임하는 전당대회 때 리사 워렌이라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소비자 운동가 출신 월스트리트를 깔아뭉갰던 아마 그때 오셨지 않았어요? 월스트리트를 네, 점령하라고 네. 맨하탄에 와가지고 뭐 샌드위치 사가지고 별거 다 하셨을 때 그 사람들하고도 만났죠. 그 운동본부도 가고. 그때 비자 갖고 갔어요? 그때 무비자죠. 무비자를 예, 거라고. 뭐라고 그러죠, 저거? 전자 비자. 예. 뭐라고 하더라 그걸? 우리가 한 겁니다. 예, 비자 면제국으로 했어요. 우리가 그래스루트로. 오하이오의 보이니비치 의원을 꼬셔가지고서 왜냐하면 한국이 이락전쟁 가서 하고 돈도 대고 그랬는데 무슨 비자가 필요하냐? 이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비자 거부율이 10%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면 한국을 위해서 일한 일이 되니까 얘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얘기해가지고 김어준 씨 무비자로 갔으면 소주 한 잔 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예. 아까 정청래 의원은 본인 입으로 자랑을 못한다고 했는데 자랑을 못하긴커녕 오늘 들은 얘기의 90%는 본인 자랑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그때의 민주당의 차기는 리사 워렌이다. 월스트리트를 조질려 그러던 리사 워렌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브온이라는 게 조직을 해가지고 오바마닷컴에 있던 2008년도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더니 이 세력들이 다 거기 갔는데 그걸 알고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거 아닙니까? 권력은. 여성 대통령은 난데 무슨 소리야? 꽝 누르니까 깨갱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부터 또 리사 워렌은 나오기만 하면 나 안 나갈 거야. 나 안 나갈 거야. 이 합창을 하니까 이 세력들이 어딜 갑니까? 그게 버니 샌더스 뒤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에요. 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올라타야만 가는데 이게 아니니까 지난 7월 23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했던 필라델피아 컨벤션 때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미 당내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서 이 시위대가 무서워가지고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컨벤션을 했어요. 숙소는 필라델피아 중간인데 여기 한 4만 명을 버스로 실어 나르면서 겨우 후보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류 TV가 보면은 저 연설 잘하고서 막 이렇게 되지만은 민주당 컨벤션이 그랬어요. 민주당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뭘 노리나 하면은 민주당 경선 때에 버니 샌더스 뒤에서 저 열광했던 오바마 후원자들이, 오바마 지지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걸 투표 안 하게 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지고 있을지언정 막판에 가면 뒤집힐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군요. 그렇죠. 어설프지만은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에 지금 이렇게 그게 본질이군요. 예. 이게 무식한 미국으로 탄생해 가는 거 아니에요, 점점? 미국 정치 흐름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부인하시고. 네, 사실은 미국에서 정치 지도자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평소 때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러는 것들이 별 일도 아니죠. 만나고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가 나온 거는 트럼프가 중심이 아니고 이 사회를 책임진 주류들, 오피니언 리더들을 비롯한 특히 정치 지도부가, 당이 새로운 시대에 일반 시민들의 욕구를 담아낼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거에 대한 현상이라고 보는 게 낫죠. 그리고 이미 한 200여 년 정도 양당 정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바뀔 거라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당이 새로 생긴다기보다는 저는 그 백인층이 뭔가 세력화하지 않겠는가, 묶어내고는 시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미 마이너리티, 저도 원 오브 마이너리티인데 마이너리티들의
힘이 그냥 백인들 중심으로 가는 데를 놔두는 거에 올라섰기 때문에 백인들 중심으로 뭐가 만든다는 건 가능치 않고, 그리고 백인들만이 만든다고 그래서 서바이벌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다 별로 백인들만이 갖고 있는 역량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미 미국,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이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지 한 3, 4년 내로다 이게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그렇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이 이 자기들을 대변할 그릇을 찾는다 그러면은 이게 안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백인과 백인이 아닌 전선이 만들어질 것 같은 건 없고요. 다만 이러한 전선이 강화되면은 지금 그런 마무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선거 때 각 캠퍼스 학생들의 이슈는 인종 문제가 앞에 있어요. 그동안에 청산되지 않았던 인종 문제 같은 것들은 지금 다 드러나가지고서 저항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인과 비백인의 전선이 아니고 사실 미국의 기본 모순이 계급입니다. 인종이 아니죠. 미국의 이 흐름을 보면은 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틀 속에서 나오고, 이민을 받아들인 것도 노동자가 세지니까 자본가들이 노동시장이 강해지니까 니네만 노동자냐 하면서 이민법을 바꿔가지고 아시안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노동자가 갔는데 이상하게 한국은 노동자가 온 게 아니라 한국의 지도층들이 갔어요, 다. 한따까리. 분단이고 어렵다. 60년대 중반서부터 70년대 말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렇죠. 미국에 딱 가보면 과일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슈퍼하고 세탁소하고 이런 데는 더구나 우린 체면이 중요한 네. 거 아닙니까? 도저히 내가 과일 닦고 막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키는 줄 알아요? 빨리 한국을 잃어버려야 돼. 너는 나 같은 신세 되면 안 돼. 부모가 고생하는 거 알 필요도 없어. 백인 친구 많이 사귀어. 백인 동네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서 한국말 잃어버리고 액센트 없어가지고 주류사에 들어가야 돼. 이게 2세 주류, 지금 미국에 출세한 우리 2세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스루트를 만들어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될 때 저는 이걸 어떤 생각에 갖고 갔나 하면은, 워싱턴의 일본은 말도 못할 공포증이 있어요. 너무 셉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봄에 가보셔가지고 벚꽃놀이 한 분 생각하면은, 워싱턴의 일본의 힘은 DC에서 보이는 벚꽃 같다 그래요. 스펀지에 물 스며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건들면 일본이야. 보이진 않는데 이게 외놈들입니다. 외놈들. 그런데 그때 권력이 누굽니까? 지금 그 아베였었어요. 전범자 아닙니까? 위안부 문제 나오면 깨갱 아닙니까? 이건 자기는 해. 그러니까 이건 목숨 내놓고 막아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그리고 낸시 펠로시라는 여자라는 분이 의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공부하니까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 인권 문제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의회에 영향력 있는 이 입법 보좌관들, 한인들이 한 30명 되더라고요. 2세들 영어권. 그거 믿고 했어요, 제가. 한 명한테도 어필을 못했어요. 네. 여기 와서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 일본이 얼마나 썼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누가? 초창기 이민자들이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회인이 돼가지고서 주류사회에 들어가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후세들은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캠퍼스부터 갑니다. 1세들은 그래도 일본이 어떻고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분단이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만들자, 투표 많이 하자. 이게 좀 무브가 되는데, 1.5세들 중에 2세 중에 이미 지도층에 간, 여러분 지금 빅터 차다 유명한 사람들이 코리안이나 코리안 아메리칸하고 무슨 의미가 그런 정체성은 안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아이덴티티라는 부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캠퍼스 이하로 다 가고 1세들하고 해가지고서 1년에 한 번씩 한 일주일 워싱턴에 모입시다. 사실 여기 온 거는요, 해외 동포들을 챙긴다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가 한 10년 전서부터 매년 10월 5일을 세계 한인의 날로다가 해외 한인의 날로 정했더라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회장들을 돈을 들여가지고서 고급 호텔로, 거기 강사로 왔어요. 와가지고 다른 건 모르지만 미국서 오신 분들 여기 오지 말고 내년부터 워싱턴에 모입시다. 이 얘기하러 왔습니다. 미국은 와이드 아니면 칼라입니다. 백인 아니면 비백인이고, 비백인 중엔 세 개로만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히스패닉, 블랙, 에시안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카는 없어요. 에시안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로 볼 때는 진짜 소수입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죠. 진짜. 75%가 Y시고 25%가 칼란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한 12, 13%가 히스패닉이에요. 네. 그 한 A9%가 블랙이고 나머지 2, 3%가 아시안이에요. 네. 그 중에서 중국이 제일 많지, 인도지, 베트남이지, 필리핀이지. 그러니까 유태인은 얼마나 됩니까? 유태인은 한 550만 이상. 겨우 2배밖에 안 되네요, 우리. 그렇지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 그래요. 유태인이 전략적이죠. 팔레스타인 거의 강제로다가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설한 다음에 살아남을 국리라니까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을 방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합니다. 한 3주 전에 죽은 시몬 페레스라는 키 큰 이스라엘 대통령. 네. 예. 벵구리언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만든 네. 대통령인데 이분은 그 국리만 해가지고 매년 2-3번씩 미국 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와야 됩니다. 유태인들 보고. 부모가 안 보내주면 학생들한테 대통령이 초청했다 하십시오.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민이 이스라엘에 가 있는데 전쟁이 나면 우리 시민 보호한다. 그러면서 비행기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인도나 큐반이 셉니다. 카스트로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이거를 견뎌야 되니까 대만이요. 대만 셉니다. 대만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제일 좋은 무기가 생산이 되면 제일 먼저 대만에 가 있대요. 중국하고 견제시키려고. 그거는 미국에 사는 대만계들이 하는 겁니다. 중국은 후진타오가 올림픽을 끝내고서 이제는 그 중국 화평굴기라 그러나 이제는 됐으니까 좀 허리 좀 펴고서 미국이랑 맞짱을 떠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서 처음으로 2012년인가 공식 방문을 하잖아요. 네. 우리처럼 활동하는 중국계들이 후진타오 주석이 오니까 시카고에 다 모였어요. 저도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중국을 잃어버리고 미국에서 중국을 만드세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 이깁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계 사람들의 정책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제 관리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들 한국 정부 정치에 투표권을 준다고 이제 난리잖아요. 세금을 거기다 내는데 여기 와서 참정권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되니까 미국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다 관심이 여기 쏠려 있어요. 더더군다나 영어를 못해가지고 미국 적응이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이제 이 웹사이트를 보고서 다 김어준만 쳐다보지 저를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나오신 힘을. 거구나. 네. 여기 나를 이용해서 나를 보라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게 코리안들이 몰려 살잖아요. LA 뉴욕에만 몰려 살잖아요. 여기서 표만 만들면은 이 몰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몰표는 이렇게 지지해서 당선은 안 시켜도 떨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할 때는 A, B가 나오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어느 사람이 우리랑 가깝다. 그래가지고 하나 선택하는 게 촌놈이라고 해요. 힐러리 클린턴 뒤에 있으면 맨날 3등이에요. 중국계가 제일 잘해. 아시안에 10개밖에 줄 게 없는데 중국계에다 다 줘가지고 나눠주라 그런다고 해요. 우리한테 먹을 게 안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더라도 힐러리 클린턴 반대 후보한테 붙는 거죠. 이번에 그럼 트럼프한테 붙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붙으면 창피가.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어떤 거냐면요. 동네 믿을 수 없고 너무 깍쟁이고 얄밉고 진짜 돌았으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동네 아주 그냥 이런 아주머니하고 동네 술주정뱅이하고 둘이 붙은 거야. 한국에 투표하는 것도 뭐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미국에서 미국 투표로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런 움직임을 만들자.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로 미국에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미국의 후보로 아까 말씀하신 협박을 해가며 우리가 얻을 거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영향을 만들어 가자. 협박까지 안 해도 표가 있으니까 네. 아주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됩니다. 살짝 부드럽게 협박하자. 미국에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유권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미국에서 네. 투표를 하려면 시민권자 이상이 시민권자니까. 됩니다. 네. 한국의 투표권은 시민권자는 제외되는데 어차피 겹치지 않아요. 예. 시민 겹치진 않지만은 이게 너무 스투핏한 게 영주권자는 뭐냐면은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호는 안 해요. 그런데 영주권이 5년 있다가 시민권 취득할 자격이 생기는데 5년 기간이 뭐냐면 미국의 시민권을 갖도록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주권자들은 그걸 빨리 시민권 취득을 해서 미국의 시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구분이 없어요. 오히려 시민권을 갖게 되면은 시민이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의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안 하려고 한다. 네, 양자 유리 선택 이런 부분에서 아주 아주 영악스럽게 이게 골라 잡는 거예요. 아, 영주권자 있으면은 병역도 면제되죠. 그런데 미국에서 의무도 별로 안 하지. 그러니까 영주권자로 스테이라는 거예요. 빨리 시민권을 많이 갖고 시민권자가 많아져야만 미국의 한국이 건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그러니까 친구분들 가가지고 너 5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왜 시민권 안 받았냐 바보처럼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투표를 많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투표권을 많이 가져야만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서 결국에는 한미관계를 유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LA 뉴욕에 이 노인 아파트에 있는 한인 노인들끼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때예요. 딱 전화해가지고서 제가 소장을 오래 했습니다. 김 소장과 투표할게 이해창 찍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거기 투표할 수 있는데 맨날 여기 생각만 하니까 아득한 거 아닙니까? 아득. 이 방송을 특히 미국에서 보시는 영주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결국에 미국의 마이너리티들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위축되고 도널드 트럼프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마이너리티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서바이벌 문제가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한다는 자체가 미국의 정치권이라는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미국의 시민이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모범 시민이 돼야 됩니다. 세금 잘 내야 되고, 모범 시민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파워풀한 집단의 정치력이고, 전략적으로 보면 투표를 많이 한다는 게 정치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 바야흐로 그래스루트의 시대입니다. 시민사회, 시민들의 목소리만 하나가 되면은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티파리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인데, 이런 걸 볼 때에는 그 미국 사회 정치 참여 중요하고요. 특히 여기 이제 모이신 분들한테는 저는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미국의 2016년도 11월 8일 선거에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계들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들하고서 붙었어요. 뭐냐면은 위안부 결의안을 2007년도 했더니만 아베 총리가 아웃됐잖아요. 그러다가 5년 만에 다시 복귀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서 무슨 프로젝트를 냈나 하면은 워싱턴에서 한 사람을 제거한다. 우리가 나서가지고 했던 마이크 혼다 의원 낙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 선거에 너무 위험했어요. 겨우 살아났는데, 그래서 도전했던 사람이 아웃이 됐는데, 아시잖아요. 작년 2015년 4월에 신조 아베 일본 총리가 아주 고개를 들고서 워싱턴을 방문하고서 의회에서 연설하고서 마이크 혼다 지역구에 가서 하루 있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아웃됐던 도전자가 다시 와가지고 올해 혼다 선거가 어려워요. 어떻게 어렵냐? 예비 선거에 졌어요. 졌는데 아슬아슬하게 졌기 때문에 11월 8일 결선에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일찌감치서부터 우리 오가니제이션에 사표 내고 혼다 캠프에 가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족적 자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난 12월 28일 날 한일 간의 위안부가 합의되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마이크 혼다를 쳐다보고서 우리 운동에 동참해줬던 동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라는 거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고, 일본을 움직이려면 미국의 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는 미국의 손을 빌려서 일본에 뺨을 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1년 풀 배팅 해가지고서 그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면서 인권 문제로 아베를 총리직에서 내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9년째인데 다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막아내가 가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인데, 이거를 이해하시고 그런 거를 좀 나누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요번 선거에는 그런 면도 있다, 이제 이런 걸 좀 봐주시고서요. 그렇게 하는 게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 걸음인데 중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어떤 한인 사회에 미국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표가 그닥 많지는 않더라도 누구한테 투표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 말씀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요, 누구 투표하라 그러면 불법입니다. 저희 바이파리즌 단체에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누구 투표하세요 그러면은 이사님 보내는 방법이 있었군요. 앞으로 한국에 1년에 2분 방문하실 때마다 저희가 꼭 초대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인다. 그런데 이런 포인트는 왜 주는 거죠? 또 카드를 쓰라고 주는 것이지. 에이, 하나카드에서 만든 콘텐츠 박스 원큐 데일리 카드를 모르시네. 월 이용금액 10만원 이상이면 포인트 적립은 물론 이북, 만화, 영화 강의 등을 30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보고 듣고 남기는 카드. 어서 검색해서 기타 혜택 및 포인트 정책을 확인해봐야겠어.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올 김동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김총수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이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분 자기 얘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민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가장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오시는 분이 미국 시민참여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분이 이제 조금 후에 나올 김동석 씨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친구입니다. 김동찬이라고. 형제같이 이름이 됐는데 형제는 아닌데 이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서 유대인처럼 한국 사람이 좀 영향력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합니다.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교포분들이 한국 유권자 등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유권자 등록을 해서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력화를 하자. 그렇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일일이 한국 사람한테 주소를 받고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 19년 동안 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6만 명 정도 이제 이 DB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 의원도 하원 의원도 자기가 당선되려면 이 두 분을 가서 찾아가서 아련을 할 수밖에 없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지평을 넓혀가기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위안부 유엔 결의안을 실제로 이끌어낸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뉴저지 쪽에 소녀상 기린비를 세운 것도 이분들의 노력으로 된 거고, 마이크 혼다원이 나눔의 집도 가고, 그래서 마이크 혼다원이 위안부 문제를 계속 나서게 한 것도 지금 나오시게 될 김동석 그리고 제 친구 김동찬, 이 두 분들이 진짜로 주력해서 하신 분들이라서 저는 이분들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저하고 좀 달라서 자기 자랑질에 약해. 그래서 제가 대신 이분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석 상임이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거기다가 잘했다 그러면은 또 저기가 주목을 받잖아.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예. 네, 그래. 자, 지지층이 그래요. 그런데 도청 소재지는 안 가요. 캐피털 시티는 안 가고 시골로만 다닙니다. 시골. 야, 한 시골에 미국 시골에 한번 가보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조용한데 사람도 안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이번 트럼프 유세장에 시골에다가 깃발을 꽂으면은 막 구름같이 모여드는 거야. 한 3,4천 명이 모이는 게 순식간에 돼요. 트럼프는 유세를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점잖지는 않지만 앉아가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도 없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인사하고 앉고 너 왜 이렇게 다 낡은 옷을 입고 나왔느냐, 뭐, 너 여기서 차 타고 왔는데 이 차가 뭐냐, 너 기름값 어떻게 넣냐, 막 그렇게 하죠. 나 어렵다 그러면 100불짜리 꺼내서 막 열광을 하고 10불, 20불 하고. 그래, 앞에서 이걸 하다가도 누가 질문해서 어렵다 그러면 자기 저 참모 불러가지고 저기 10불짜리 갖다 주라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이러고 가서 엮는 거 아닙니까?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테드 크루즈나 이런 지지자들은 열광을 해요. 막 박수 치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의 특징은 조용히 있습니다. 백인 하층, 시골 백인 하층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다수나 하면 스윙 스테이트 있잖아요. 경합주. 스테이트라는데 우리 그게 한 표현으로 10개 돼요. 이 10개 되는 주에 백인 하층민들이 그렇게 많이 좀 몰라요. 이거는 지지율 조사하는데 대상이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도 씩씩하게 하는 거는 이런 데나 견딜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지역의 백인들은 나를 보고서 수도 없이 나올 거라 이거죠. 이제 언론들이 힐러리가 당연히 이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기반하고 있는 지지층, 여론, 미국의 정치를 이해하는 교포로서 이번 대선을 보시면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번 대선이. 미국의 주류 지식인들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지 특히 정치권 이런 곳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사회와 대결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빠릅니다. 지식인 사회나 주류 사회는 힐러리를 지지하고 저소득층, 저학력,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 쪽을 지지하고. 미국이 안정된 양당 정치입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주도해 나가던 주축 세력들하고 그 주축 세력들이 늘 설득해가지고 해먹던 이런 그 바운더리 안의 세력하고 그렇지 않고서 조용히 그 외곽에서 별로 관심 안 갖고 살던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온 이 세력들하고 이렇게 된 대결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는 힐러리 클린턴이고 후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공화당 쪽의 인사들이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이제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같은 편인 거예요, 결국은. 그쵸? 결국은 이 시스템 상부에서 움직이는 같은 편인데 원 잡놈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선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류 언론에서는 미국 주류 언론에서 끊임없이 힐러리가 지금 거의 압승하는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 세력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사도 잘 응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결집력 트럼프가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가 당한 것처럼 느끼고 소외된 그래서 그 소위 표를 찍으러 많이 나오고 오히려 힐러리 지지층은 이제 이겼나 싶어서 이미 드러나 있고 결집을 덜 하고 그래서 막판에 역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옳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갔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19일 세 번째 토론회를 하는데 관전 포인트는 스윙 스테이트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건지 가만 보세요. 이 콜로라도, 오하이오, 아이오와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나, 플로리다나, 뉴햄프셔나, 뉴멕시코 같은 스윙 스테이트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미 힐러리로다가 있었던 게 이게 어쩔지 모른다라고 늘어나는 게 있다고서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를 보고서 평생 한 번도 투표장에 안 나왔던 미국의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선거 대비 낮은 이유는 무식한 백인들이 투표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정치 용어 같은 걸 이해하기가 힘들죠. 설문조사를 할 때 전화로다가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한번 설명해도 우리보다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슈가 어떻고 뭐 트레이드 팔리시가 어떻고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죠. 다 사탕 얘기인 줄 알지도 모른다고서요. 이게 지지율 저 설문 대상이 안 돼. 그렇지만 표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힘들어. 왜 힘드냐? 히스패닉 때문에 그래. 애시안 때문에 그래. 이민자들 때문에 그래. 그걸 누가 그렇게 했냐? 힐러리 제가 그랬어. 여기 그냥 맥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일에 힐러리가 된다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의 현상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미국은 안 된다. 정당 재편성기에 들어와 있는데 민주당은 그나마 그 빌 클린턴 이후로다가 채비를 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때는 빌 브래들리라는 게 주류에 도전해서 나왔고 2004년도에는 기억나실 분이죠. 하워드. 과거에 왜 흑인들
흑인들을 상대하는 KKK 있잖아요. 그 KKK가 이제 그 백인 이외의 이민 세력 전체를 상대하는 그런 세력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새로 등장한 느낌을 받거든요. 흑인뿐만 아니라 뭐 무슬림이든 혹은 뭐 아시안이든 다 이민족들은 다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세력이 막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트럼프가 올라탄 거 아닌가. 그러면 트럼프는 생각보다 훨씬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보다 틀렸군요. 뉴스를 보도하는 매체들 중에서 트럼프 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팍스조차. 네, 팍스나 뭐 여기나 다 진보 보수 다 주류 사회는 다 트럼프 죽이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트럼프는 건재한 이유가 뭐 있는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 사람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지도력이나 그게 막장이고 안 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선거전을 보면은 저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지난 올 2월 1일서부터 저 경선이 시작됐잖아요.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쭉 되는데 제가 안 빼먹고 다 돌아다녔습니다. 아, 경선할 때. 그것도 도널드 트럼프 캠프만 쫓아다녔어요.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렇지. 너무 신기하니까. 2008년도 바락 오바마. 네. 네, 오바마 그래스루트 아닙니까? 풀뿌리 시민들. 그때 2008년도 오바마면은 2016년 트럼프다. 그러니까 그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사회의 흐름 속에서 그 지지하는 세력들을 네. 볼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빠르죠. 아니, 백인 저소득층, 저학력층, 백인 남성 중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근데 왜 아까는 아니라고. 기분 나쁘네요. 근데 우리 김 선생님 얘기하는 걸 아니라 그래야 주목이 오지. 거기다가